안녕하세요. 세라피스트 라니아입니다.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비결이 무언가 들여다보면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는 사이래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본을 지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성생활에 있어서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잘 유지하기 위한 성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걸 잘 지키고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한번 부부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부 성 10계명 첫 번째는 섹스 테러리스트가 되지 말자예요. 테라피스트 정반대죠. 테러리스트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걸 얘기할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원치 않는 섹스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거나 외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외도는 정말 정신적, 육체적 가장 큰 테러죠. 근데 간혹 유흥업소를 가거나 성인 마사지 받는 거는 외도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입장을 바꿔서 내 배우자가 그런 곳을 다니거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면 외도에 버금가는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섹스 기생충이 되지 말자예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잘 아시겠지만 숙주한테 붙어서 자기는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는 걸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침대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오르가즘을 주거나 어떤 쾌감을 주기만을 기다리는 행위가 바로 이 기생충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침대에서의 성 역할은 정확하게 반반씩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해야 될 경우에는 부담감이 재미를 더 없게 만들고 같이 각자의 역할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했을 때 더 가볍고 재미있는 성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섹스 좀비가 되지 말자예요. 좀비는 죽었는데도 막 이러면서 그냥 다니잖아요. 그 좀비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좀비는 영혼이 없어요.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혼이 없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을 거예요. 바로 섹스할 때 영혼 없이 하는 섹스예요. 몸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정신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내일 할 일이라든지 다른 근심 걱정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순간 행위는 같이 하고 있지만 둘은 합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물들은 영혼 없이 본능적으로 섹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섹스한다고 안 하잖아요. 교미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인간은 섹스 행위의 차별점이 바로 그 영혼과 마음을 담는 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는 거짓 오르가즘을 표현하지 말라예요. 섹스는 몸으로 하는 소통이잖아요. 우리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말 한마디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쁨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섹스 시에 몸으로 하는 대화에서 내가 좋지 않은 거를 좋다고 표현하거나 과하게 표현하거나 할 경우에는 바로 소통에 오류, 통신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거짓해서 그 표현을 해야 되고 그 거짓 표현을 상대는 또 좋은 신호라고 받아들였을 때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거짓으로 표현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느낌, 감정을 솔직하게 대신에 예의 있게 표현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다 벗고 함께 눕자예요. 본인들만의 수면 패턴이나 수면 습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잠옷을 꼭 입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성생활에서만큼은 서로 벗고 누웠을 때 더 많은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또 취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평상시 생활할 때는 그 살색이 많게 다 드러내고 덜렁덜렁거리고 다니면 서로한테 어떤 성적 매력, 신비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함께 눕는 그 순간만큼은 벗고서 서로의 체온과 감촉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여섯 번째는 하는 척 하지 말아요. 저희가 전이가 70%, 본이가 30%, 그래서 전이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조를 하다 보니 하긴 해야 되겠고, 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흥분시키기 위해서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라고 생각해서 했을 때는 상대방한테는 아무 느낌이 전달되지 않아요. 애정이 깃든 정성스러운 손길과 터치만이 마음의 문, 몸의 문을 열 수가 있답니다. 일곱 번째, 서두르지 말아요.
새털같이 그 많은 날들을 함께 할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하고 조급할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둘만의 오롯한 시간에 서로 집중하면서 느긋하게 천천히 즐기는 감미로운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지규반 애무와 터치의 기본 공식이죠. 8번째 대기만성. 제가 하도 이 대기만성 얘기는 많이 해서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감대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기만 하면 다 성감대다.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애무를 받는 것도, 내가 애무를 해줄 때도 내 몸을 전신을 다 이용해서 손, 손가락, 입, 혀, 성기, 엉덩이, 다리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애무해주고 전신을 또 그렇게 다 받아보는 대기만성 하시기 바랄게요. 9번째, 만지면 커진다예요. 어떤 상상 하셨어요? 우리가 침대 위에서의 스킨십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과연 내가 얼마나 자주 스킨십을 하는지, 또는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사랑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지, 그런 일상 속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곧 침대로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서로를 만지면 그것도 점점 커지지만 사랑 역시 점점 커질 거예요. 10번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예요. 어떤 부부도 부부간에 성에 관련돼서 고민이나 문제가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성적 취향이 다르든, 성 욕구가 다르든, 성 흥분도가 다르든, 원하는 횟수가 다르든 분명히 그런 차이로 인한 고민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만 생각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기만 한다면은 아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점점 더 서로한테서 멀어지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차이가 느껴졌을 때 문제라고 탓하기보다는 이제부터 다시 우리의 관계를 재정비할 때가 됐나 보다라는 그 계기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시면 더 현명하게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부부뿐만 아니라 커플한테도 꼭 해당이 되는 이야기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부 10계명 정도는 기본으로 꼭 지키시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